네, 안녕하세요. 대가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복순입니다. 저희 농장은 16년 전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 좋은 농산물은 소비자가 가져가시지만 남는 농산물의 처리가 저희가 굉장히 힘든데, 농산물을 이용해서 6차 산업인 가공을 하고 싶은데 그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김진숙 연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대가농원은 사실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스스로 6차 산업을 실천해온 곳입니다. 원래 농사를 짓던 장 대표는 지나가던 관광객이 수확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에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 1년 내내 계절별 작물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대가농원이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곳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6차 산업 중에 1차 산업인 네, 생산을 하고 있는 딸기 재배 포장이고요. 농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 바로 딸기밭입니다. 6동의 거대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로지 유기농법으로 딸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수확을 해서 직접 먹어보도 따서 보고 드셔보시고 가져갈 거 포장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가공, 딸기 잼을 아까 잼 만드는 거. 대표님 이렇게 낄다란 게 있는데 이건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네, 딸기는 시루 재배하지 않거든요. 농가에서 직접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런너라고 해요. 런너? 네,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뿌리가 나오면 이거 이렇게 따서 옮겨 심기를 해주는 게 딸기 재배의 과정이에요. 수많은 딸기 농원이 있지만 김진숙 연구관은 여기서 독특한 점을 보았다는데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들어가시죠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게 딸기를 심어놓은 두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참 높았어요. 봤을 때 이것도 차별성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대표분한테 물어볼 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체험객들이 아까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딸기 딸 때 되게 편안한 자세에서 딸 수 있는 그런 것을 되게 특징적으로 보기 좋았다는 게 있어요. 딸기가 뭐 두둑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체험장에 뭐가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다 따라줘요, 저는. 소비자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농가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데 딸기를 주제로 하고 싶은데 딸기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장 방법 중에서 아시는 게 있으면. 지금 딸기 놓고만 보면 당절임을 하거나 말리는 방법인 거잖아요. 절였다가 걔를 말리는 방법. 그러면 아까 뭐 피자를 하거나 쿠키를 만들 때 토핑 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열풍 건조 방법이나 동결 건조 방법을 많이 써요. 근데 만약 대표님 보셨겠지만 열풍 건조하면 딸기가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되게 보기 싫을 정도로 밉게 이제 건조가 된다는 게 있는가 반면에 동결 건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색깔이 곱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대로 색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좀 말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동결 건조가 좀 높다 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결 건조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물은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제 과잉 생산됐을 때가 문제잖아요. 체험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좋은 농산물, 그런 것만 가져가시니까 남는 그 파지라 그러나 뭐 충분히 싱싱하죠. 그거는 물건은 좋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이건 정말 되는 사업이다,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공을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저희 아이스크림 개발해서 판매가 하고 있는 단위 판매장이에요. 네, 뭐 사업은 잘 되시는 거죠? 네, 엄청 잘 되죠. 체험객들이 따가지 않은 남은 딸기를 이용해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좀 줘봐. 보기엔 평범한 아이스크림인데 말이죠. 시중에서 파는 거랑 맛이 다르네.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요. 제일 잘했다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에요.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싱싱한 딸기를 아낌없이 쓰고 또 어떤 감미료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도와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이스크림에는 만들다 보니까 딸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소비가 돼요. 아이스크림. 그치. 네. 예. 그래서 남는 우리 딸기는 다 가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국산 원료에다 타겟을 잡고 싶다 할 때는 국산 원료에다 이제 타겟 중심으로 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되겠네요. 네. 첫 입맛이 깔끔한 인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색깔이 진하지 않아서 인공적인 게 안 들어가서 참 좋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세히다 보면 사업을 잘 하시다가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더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만 있지 만드는 법은 노하우는 없잖아요. 분야마다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하우가 부족하다는데요. 체험 중에서 그 레스토랑에 와서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시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는 말고 특별한 피자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저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차별성을 가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그 대상들이 농가 레스토랑 대상들이 뭐 연인들이나 뭐 이런 젊은 부부들이나 놓고 봤을 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여기 딸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 과일이다 보니 수분이 많으니까 말리는 부분에서 당절이면서 말려서 아 딸기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이는 게 좋은 측면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열풍 건조 상태에서 분말을 가져다가 쿠키 만들 때 재료 배합으로 해서 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딸기라는 부분도 피자 토핑에 아 딸기가 들어가 있구나. 아마 제가 시중에서 봤을 때 딸기 피자는 못 본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랬을 때 보면 이것도 아까 쿠키랑 같은 관점이거든요. 딸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피자를 다 꽂고 나서 눈에 보이게끔 군데군데 올려줄 생거 먹을 수 있는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굽는 거. 요즘 구운 과일도 되게 인기거든요. 그렇게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다품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농가의 본연의 색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만 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되는 부서, 아까 가족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잘 해가지고 타 주민, 지역 주민들한테도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단체 체험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1년 중에 뭐 얼마 정도 여기 체험으로 손님들이 오시나요? 저희가 연간 2만 명 정도는 다녀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다녀가시고 이곳은 1년 내내 각각 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봄에는 수확부터 잼 만들기 같은 가공까지 주로 딸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민물고기 잡이, 가을 이후에는 배추와 무등의 야채 수확과 김치, 두부 만들기 등의 체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구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한쪽 편에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벽면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일부 다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계절 부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분에 운영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을 잘 실어져 있는 게 되게 특징적이었고요. 딱딱 매뉴얼화 되어 있군요.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인드맵이라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 과정에 있는 거를 여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루는 뭐 구조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제가 교과서를 보고 풀어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지식을 갖고 운영을 하는 농장하고 그냥 단순 체험만 하는 농장하고 차별화가 지금 돼 있어서 모든 체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농장이 지금 여기가 규제가 그 심한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상수도법이 우선 상위법이잖아요. 여기가 상수도 보호 지역이에요. 상수도법 때문에 지금 가공 공장을 제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로 이제 지역에 보면 그런 게 대부분 많죠. 그래서 저희가 가공해서 파는 거는 없고 소비자들이 만든 거 가지고 소비자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상당히 힘들어요. 네. 떡집도 영업 신고를 할 때 2가지 양상으로 영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영업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을 즉석 제조 가공업, 떡이라는 게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석 제조 가공업으로도 허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전에 영업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는 뭐고 영업 허가를 받는 건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영업 허가라고 하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제조 설비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규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려고 해서 이 자료집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이제 구비 서류 같은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료집을 드리고요. 즉석 제조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이제 체험장에 왔을 때 만든 걸 가져갔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들이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 식중독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염려가 되지 않아서 영업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두 개가 차이가 다른 거죠.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현장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하고는 저기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결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행법으로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현행법을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목소리가 모아져서 담당 그 공무원들이나 관계된 부처분들이 좀 더 올바른 정책들을 펴가는 것도 이 6차 산업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힘든 사정을 이야기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오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 오늘의 만남이 없었다면 농가의 고충은 그저 개인적인 고민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좋은 거 봐서 되게 좋았고요. 일단 현장에서 잘하는 곳이라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좋았고 잘된 곳에 있어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6차 산업에 좀 더 활성화하는 된 사업으로 좀 더 벤치마킹이 많이 되는 부서에서 지역 발전에서 그 후진 6차 농가들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분야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농가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6차 산업의 시너지 효과. 오늘의 만남이 더 좋은 결실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가타운을 만드는 게 꿈이고요. 소비자들이 뭐 오시면 가시기 싫은 곳, 여기서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